2026년 1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약칭으로 해서 인공지능 기본법이라 하고, 이제 실제로 AI 기본법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씁니다. 시행은 1년 뒤에 1월 20일, 이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열풍이 엄청 강한데, 그 미국은 규제보다는 본인들이 빅테크를 보호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 바이든 정부가 만들었던 행정명령을 다시 뒤집어가지고 하고 있는 경우인 거고,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 일변도로 해서 우리는 규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를 강력하게 어필한 법안을 만들었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적인 절충적인 입장으로 해서 이제 보호도 하면서 지능에 중점을 둔 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규제보다는 그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서 지능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저희가 두 마리 토끼를 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느냐 지능을 해야 되느냐는 사실 데이터라든지 개인정보 쪽도 비슷한 이슈들이 있고, 기술 분야가 새로 등장할 때마다 이제 그런 이슈들이 생기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다 추구해야겠다, 약간 이런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능 측면에서 보면 지금 광주에도 AI 직접단지 데이터 센터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 추경 예산을 받아가지고 가계정통부에서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를 좀 더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연구자들이나 사업자들이 와가지고 그런 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추경 나와가지고 그런 공모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능 말고도 규제 측면에서 보면은 고영양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로 이제 규제 대상을 특별히 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 인공지능 사업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사업자로 구분을 해가지고, 고영양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라든지 또는 대출 채용 심사에서 이제 주로 그 분야들은 고영양 인공지능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가 고영양에 해당되는 사업자인지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고, 근데 만약에 내가 고영양 인공지능 사업자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위험 관리 방안이라든지 이용자 보호 방안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이용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이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이제 도출된 결과물이라는 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미리 사전에 고지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의무들이 있습니다. AI 산업은 미국 등 해외 사업자가 많고, 또 이 책에서도 해외 사업자의 의무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뤄주셨는데요. 각 항목별로 강조하시고 싶은 포인트가 있을까요? IT 분야, 특히 이제 AI 분야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국경선으로 한정을 짓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뭐 생성형 AI 사업자들이 쓴다거나 또는 고영양 같은 경우에 그 해외 사업자들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 법이 적용이 될지 말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가지고 애초에 그 독점규제법, 공정거래법에 처음에 도입됐던 제도인데, 역외 적용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여기서는 이용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용자에게 적용이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라고 해서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 한국에 우리는 사업소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너네 법을 적용을 받아야 돼라고 했을 때, 속죄주의나 속인주의 이제 원칙 그 관련해가지고서 영향을 주면 그러면은 우리 법이 적용된다라고 해서 그 규정이 새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대리인 제도도 여기도 제가 예전에 그 정보통신망법에 도입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국내 대리인 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영양이라든지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에 해당되는 해외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규제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조항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가는 부분이나 독자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챕터가 어느 부분일까요?
처음에 이제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런 경위 과정을 그거를 조사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집행하는데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래서 참고 문헌도 그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제 일장에 가장 애착이 많이 가고 AI 산업은 우리나라가 그 세계 제3대 국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적인 산업이라고 모두 다 공감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여야 대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2개의 법안이 모여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보게 된 거를 굉장히 이제 기술하게 된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용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 사업자들 분들 입장에서는 나머지 지능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앙기관의 의무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직접적인 해당 사항이 있는 아까 고영양, 그 다음에 생성형 이런 대규모 사업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의무랑 관련된 챕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재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표시 의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라든지 또는 이게 위반인지 그 혐의 조사를 받거나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서 제가 아끼는 챕터와 독자분들이 꼭 읽으셔야 하는 챕터가 구분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탄생하는 과정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애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 1장에다가는 재정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기재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중요해지는 인간적인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제가 요즘 AI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면 항상 그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AI가 모든 거를 다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말라.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할루시네이션 얘기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항상 이거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싫어한다고 해서 비난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어차피 AI는 인간을 닮고 싶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끌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나 나와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AI가 완벽할 수도 있지만 얘가 틀릴 수도 있으니 내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AI라는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그런 거를 그 덕목을 잊지 말고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술 발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거나 또는 내가 얘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이 안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AI를 잘 이용해서 최적의 정답을 끄집어내려면 사실 AI한테 잘 물어보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날로그적으로 또는 이북이라든지 디지털로 접촉을 하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쌓든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AI와 법의 교차점에서 이렇게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는 변호사님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